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복주, 대만의 건너편 복주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복건성이 되겠죠. 복주에 가면 용천사, 샘이 아마 맛있는 샘이 용소름 치는 모양입니다. 절 이름이 용천사, 샘이 그냥 콸콸 솟아나는 절이다, 이렇게 이제 지어져 있는데, 용천사는 그 908년 계산 신영국사에서 창건된 명찰이고, 대가람이었지만 1408년과 1542년 두 차례의 대화재로 불타버리고, 현재 정각은 명대의 말기에 재건된 것입니다. 이 용천사의 철왕전 앞에는 높이 7m, 육각 9층탑인 천불도탑이 있습니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탑이다, 이런 뜻입니다. 도탑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송나라 원풍 5년 1082년에 조성되었다는 명문이 바로 그 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봐서 아마 천불이 탑의 표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복주에서 그 백탑사를 보도록 하죠. 네. 저 백탑사는 당나라 때 사찰인데, 그 팔각 5층의 흰탑, 이제 전탑에 저와 같이 흰칠을 했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흰탑 같은 경우는 백옥석이 아닌 다음에는 저와 같이 전부 다 회칠을 입히거나 그와 같이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항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항주, 원래 이제 소주, 항주 참 아름다운 곳, 미인이 많은 곳 등등 뭐 중국을 소개할 때 그러죠. 이 항주는 이 소주가 오나라가 번영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항주는 월나라가 그 번영했던 곳입니다. 이웃에서 아주 숙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 수고에 오월동주, 원수끼리 한 배를 탔다, 이런 말을 쓸 때 오월동주 그러죠. 그래서 그 소주 항주는 바로 그 오나라, 월나라가 아주 번영하던 중심 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한때는 전당으로 불렸던 것이 당나라 때 항주로 바뀐 곳입니다. 이 항주에 흐르는 강이 전당강인데, 전당강가의 높이가 무려 60m가 되는 웅장한 육하탑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전당강가에 우뚝 솟아서 항주를 살피고 있는 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항주에 가면 유명한 서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죠. 아주 연꽃도 많이 피고, 또 거기가 참 달맞이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달궁이도 좋고 좋다고 하는 유명한 호수인데, 서호 북쪽에 보석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꼭대기에 10세기에 세워진 보숙탑이 있고요. 서호에서 이제 서안 쪽으로 가면 그 동진 성화 2년, 그러니까 326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창건했다고 하는 그 선수행의 명찰 영은사가 있습니다. 이 영은사도 역시 한때 3,000인 이상의 스님들이 수행을 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그 거찰에 해당되죠. 이 영은사 대홍보전 앞에 양쪽으로 이제 경전을 안에 부안을 하면은요, 사리를 모시거나 하면은 사리탑이라 그러고, 경전을 모시면 경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탑에 사리를 모실 수도 있고 경전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경탑인데요. 그 북송 근룡원년, 그러니까 960년에 세운 것으로서 팔각 9층의 돌탑입니다. 석탑. 지금 저와 같이 이제 당장 돌탑은 좀 표시가 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전탑과 이제 좀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돌탑은. 그래서 저것이 양쪽으로 두기가 있습니다. 조각이 매우 참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이제 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은사에서 인접해 있는 불교 유적지로서는 비례봉이 있습니다. 이 비례봉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한 200m 정도 되는데, 이 비례봉에는 천연동굴이 72동이나 있어요.
근데 72동마다 전부 다 감시를 만들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해서 300여자 정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바로 그 부처님상 바로 옆에 또 하나의 그 경탑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은 감실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죠. 불상 내지 보살상 이렇게 쭉 산을 비례봉을 뒤덮고 있습니다. 역시 돌탑으로서의 모습, 조각 솜씨나 이런 것이 그대로 보이고 있죠. 이제 저런 것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꼭 같진 않지만 비슷한 석탑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탑에 비해서는 친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4세기 송대에 조성한 육각 7층의 경탑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태산을 가보도록 하죠. 그 유명한 천태산 국청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태산 절강성 태주부 천태현에 있는데 그 남북조 시대 태근 7년 575년에 그 유명한 지의 선사, 지자대사, 천태대사 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의 법포를 쓸 때요. 지자대사는 황제가 나중에 그 내린 시호이고요. 천태산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천태대사라고도 하고 본디 법포는 그 지대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어떤 책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하나만 쓸 때 뭐 천태대사라고 쓰는 것도 있고 지자대사라고 쓰는 것도 있고 지대사라고 쓰는 것도 있는데 같은 분을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대사가 수선사를 세워서 이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펴서 천태종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중국 천태종 근본 도량이 됩니다. 이 지대사 말년에 진왕의 원조를 받아서 당나라 인수원년 601년에 국청사가 세워지게 되죠. 이 국청사에는 육각 구청전탑이 높이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런데 저 탑을 가만히 보면은 어깨 부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층과 층 사이에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들이온 부분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저런 형식일 때는 전탑에도 목조의 기법을 같이 응용을 해서 실제로 목조 자체를 나무로서 처마 같은 걸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걸 수탑이라 그러는데 국청사 수탑 저 탑을 보면은 아마 화재나 뭐 다른 것으로 그 부분이 불탔거나 사라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전탑을 할 때 저렇게 밋밋하게 저렇게 올라가지 않고 층과 층 구분이 되어지는데 거의 구분이 안 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소실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 다음에 그 소주 부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서쪽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소주 부분은 오나라가 번성했던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소주 팔경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만은 바로 이 소주는 그 우리가 이제 주로 불자들에게서 익숙한 한산습덕, 풍간, 삼성이라 그럽니다. 한산습덕은 많이 알죠. 그래서 한산시도 이제 참선 공부하시는 스님네들을 비롯해서 일반 불자들도 한산습덕은 아주 친근하게 여기는데 한산습덕과 그 풍간 그래서 아미타불 문수보현의 화현이라 그러죠. 세 분이. 그래서 삼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전설이 있는 한산사도 바로 이 소주에 있고 서원사 등 뭐 여러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암산사의 이 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암산사는 영암산 꼭대기에 서 있고 양나라 청감년간 그러니까 502년에서 519년에 창건돼서 숭보선사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숭상하고 수행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 되죠. 경내 송나라 태평천국 연간에 절도사였던 손승우가 누이인 오월국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육각 구청탑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본래 전탑에다가 목조 부분의 처마라든지 이런 것을 곁들였던 탑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 국청사 수탑처럼 밋밋하게 올라가죠. 저 부분이 처마 부분 같은 것이 나무로 됐던 것이 전부 다 불타게 됩니다. 그것은 1600년에 벼락으로 인해서 목조 부분이 전부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뼈대에 해당되는 몸체에 해당되는 벽돌탑만 남아있는 셈인 겁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각 층마다 감실이 있고 감실에는 석불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주에서 유명한 곳 호구라고 하는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구는 오왕 함려, 이거 뭐 중국 역사에도 많이 나오는 왕인데요. 기원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14년에서 496년까지 왕의 자리에 있었던 함려의 무덤이라고도 하는 곳이 이제 호구인데, 이 호구에 그 우남사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그래서 이 우남사는 그 호구 언덕에서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팔각형 7층 전탑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약간 그 불그스레한 빛을 띠고 있는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층과 층을 올라갈 때 그 어깨 부분이 이중으로 올라가는 듯한 저런 기법은 목조탑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탑의 기법을 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959년에 세워졌다 그럽니다. 일명 그냥 호구탑,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소주의 상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대단히 참 아름다운데, 높이가 저것이 47m에 달하는 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강 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강 금산타 탑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진강은 남경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강 부분 부근에 한 60m 정도 되는 바위산이 있고, 그 바위산 위에 금산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서도 그냥 금산사는 확 드러나는데, 특히 이 금산사에 그 팔각 7층 복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름을 뭐 자수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벽돌의 몸체에다가 목재의 조화를 이룬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붉은스레하고 이제 몸체는 보면 주황색, 그런데 몸체는 아마도 그게 백돌탑일 겁니다. 백돌탑이고, 지금 처마, 난간, 지붕 쪽 어깨 부분, 저런 부분은 전부 다 목조로 조성된 그러한 형태, 복합적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 날아갈 듯한 어깨 부분의 모습. 내부에 보면은 아주 화려한 담청이 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안의 영암사 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친 곳이 이제 어딘지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여기가 지금 천태산 국청사입니다. 천태산 국청사에서 항주, 소주, 진강, 그래서 이번에는 훨씬 위쪽으로 올라가서 태안, 태산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너편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물론 뭐 건너편에 한참 안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이제 그 지역으로 지금 올라갔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안은 그 신화 시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산이 아마도 태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시조에 태산이 높다 하대 이러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시묵객들이 태산에 올라서 글을 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태안에는 중국 4대 고찰 중에 하나인 영암사가 있는데, 영암사는 동진시대 합시 원년 351년에 인도 스님 난공 화상이 머무르면서 절을 세운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럽니다. 역시 이 절도 당송 전성기에 한 500여 분 정도의 스님들이 수행을 계속하셨다 그러는데, 주법당인 천불전 왼편에 당대에 씌워진 벽지탑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멋들어진 모습, 밑에서 보면은 그
소위 어깨 부분, 처마 부분 쪽에 보면은 완전히 저건 뭐 목조 기법을 가져간 거죠. 목조에서 저런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아름다운 탑, 팔각구층 정도로 보이는 전탑인데요. 어깨 부분에 특히 목조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과 연관되는 숭산 소림사의 탑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림사는 비불자라도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무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래서 사실 이 소림사는 477년에서 499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인데 발타 혹은 불타선사에서 창건되었다 그럽니다. 그 후에 바로 달마대사가 여기에 9년간 머물면서 면벽하시고 이조회가를 만나서 법을 전함으로 해서 유명한 것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탑립이 있습니다. 뒤에 무려 그 225기의 탑이 있고 큰 것은 12.5m에서부터 작은 것은 1m에 해당되는 저 사리탑은 고성들의 이제 뭐 유골탑, 사리탑 그렇게 보여지는데 당대에서부터 청대까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